우리나라도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가 있고 지방채가 있고 우리나라도 회사채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똑같아요. 근데 통한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단기 금융상품 얘기하면서 통한증권 얘기를 했는데 통화량 조절하기 위해서 누가 발행한다? 중앙은행이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국채가 T빌 같은 게 통화량 조절의 중요 수단으로 쓰이는데 우리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을 줄여서 통한증권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단기 채권입니다. 말하자면. 1년짜리도 있고 물론 조금 더 긴 것도 있지만 특수채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인데 그게 어떤 특수법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특수채가 되는 거예요. 도로공사, 토지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이 특수채예요. 금융채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고 산업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서 발행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보증채, 담보채 뭐 이런 거는 다 아는 우리가 한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할인채는 할인해서 발행하는 채권, 이표채는 쿠폰 본드입니다. 그 다음에 금리가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에 따라서 또 채권을 나눌 수도 있고 기간이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로 나눌 수도 있고 공모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채권 발행하면 공모고 이 몇몇 기관들 상대로 소수의 인원을 상대로 채권을 발행하면 사모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 국고채 시장이 IMF 이후에 어떤 기준 채권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정부가 많이 이 시장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회사채 시장이 굉장히 컸었는데 IMF 때 회사채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다음에는 채권 시장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일단 국고채부터 키우자. 미국의 예를 본 겁니다. 미국이 국채 시장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국고채 활성화 방안의 그 일환으로 전문 딜러도 도입을 했고 이 사람들이 시장 조성도 합니다. 시장도 만들어요. 시장 조성이라는 얘기는 팔 사람은 있는데 살 사람이 없으면 이 딜러들이 사는 역할을 해주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또 파는 역할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동성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서로 통합해서 이렇게 발행하도록 그런 노력도 하고 그래서 지금 국고채 시장이 IMF 이후에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게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제일 밑에 요 파트가 지금 국고채를 의미하는데 제일 크죠. 통한채 빼고도 지금 이게 제일 큽니다. 국고채 시장이 지금 회사채보다도 월등히 커요. 그래서 이게 IMF 이후에 국고채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으로 우리나라에서 성장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채권의 보유 그 규모로 따지면은 국내 은행들이 채권을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가 외국인과 증권회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채권 보유량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증권회사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외국인들이 그동안 우리나라 채권 시장을 쳐다보지도 않다가 몇 년 전부터 채권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금리를 서로 비교한 건데요. 이 콜 금리, CD 금리, 이거 다 애뉴얼라이즈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기간은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콜 금리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통화안정증권 금리, 이건 물론 장기채니까 유동성 프리미엄 같은 게 이제 가만히 된 거죠. 그래서 그 금리의 순서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걸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일드 커브를 그린다면 이렇게 우상향의 모양이겠구나. 일드 커브가 수익률 곡선이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유통시장을 조금 더 개선시키려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도입도 하고 시가평가제도 또 하고 뭐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유통시장이 미약하고 증권회사는 주로 브로커 역할을 하는데 100억당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야후의 메신저라고 있죠. 그 메신저를 가지고 브로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 팔라고 그러는 투자자가 있고 살라고 그러는 투자자가 있으면 중간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메신저로 하는데 그 메신저에 지금 여기 몇 가지 예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앞에 77이라는 거는 그 번호입니다. 여기 보면은 77 번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국고채는 안 봐요. 그게 3년짜리 국고채인데 예를 들어서 8788이다 그러면 매수 호가가 5는 서로 다 아는 값이니까 생략을 한 겁니다. 5.87%에 사겠다는 가격이고 매도 호가는 5.88%에 팔겠다는 채권 2일 투머추리티 금리로 팔겠다는 가격인 거고 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거래가 체결된 경우는 이 앞에 플러스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요건데 요게 그 국고채 7-5라는 그 표시입니다. 그 번호예요, 번호. 요것이 5.96%의 거래 체결이 됐다는 예고. 하여튼 이걸 뭐 여러분들이 자세히 할 필요는 없지만 야후 메신저를 통해서 지금 장외에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채권은 장외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렇게 거래가 되는 거를 증권회사가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 브로커라는 건 그냥 그 자기 매매를 안 하고 중간에 그 연결만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뭘 통해서 해준다? 야후 메신저를 통해서 해준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거를 이렇게 끝부분에 정리를 해놨으니까는요. 자본시장에서 대해서 배우고 채권시장, 국채, 지방채, 회사채, 그 다음 회사채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 채권시장 현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